1800년대 후반 조선을 4번이나 방문했던 영국인 비숍 부인은 조선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쁘며 체격이 좋다. 게다가 손이 희고 작고 섬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조선과 그 이웃들에서 성인 남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예로 들며 평균 키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키가 큰 사람은 1m 80cm, 평균은 1m 63cm였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큰 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의 화질을 복원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비숍 부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실감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사진들을 살펴보며 100년 전 외국인들이 한국인에게 감탄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97년 조선 계양장에 거주했던 외국인 수는 무려 1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중 일본인이 10,000명, 중국인이 2,500명, 영국인은 70명, 독일인과 미국인은 2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외국인이 조선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선교사거나 외교관이었지만 호기심 강한 모험가이기도 했고 기자나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수많은 사진 기록물을 남겼는데요.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책을 써서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100년 전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경험한 조선인들의 특성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 칭찬이죠. 당시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이유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하얀 한복에 검은색 갓, 위풍당당한 풍채가 지금 봐도 남달라 보이는데요.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마크 트롤로프는 자신의 책 더 철치 인 코리아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인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다, 무척 건강하고 잘생겼으며 천주교인들은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충실함을 갖고 있다, 조국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는 용기 있는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비교한 대목도 보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중국과는 비슷한 수준인데 국민성과 신체적 특성 및 우월성을 비교해보면 조선이 단연 우위이다 라고요. 탐험가였던 세비지 랜도어와 천문학자였던 미국인 퍼시벌 로웰, 구한말에 영국 특파원이었던 맥킨지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세비지 랜도어는 조선의 여성들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여성들처럼 기교적인 차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미가 돋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당신이 조선의 왕족을 예로 든다면 왕과 왕비, 그리고 모든 왕족, 특히 왕비 가문인 민씨 집안은 코카서스족과 같은 백인이며 그들의 눈은 전혀 치켜 올라가지 않았고 우리의 눈매와 같이 아주 직선으로 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고관대작의 가문 중의 일부도 역시 유럽인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일단 아름답게 생긴 한 처녀를 택하기로 하자 슬픈 듯한 모습의 작은 달걀형의 얼굴을 가진 그를 보라. 그는 아치형의 눈썹과 긴 속눈썹 때문에 타원형의 새까만 눈이 부드러워 보인다. 약간 덜 평평한 것이 낫겠지만 그는 고든 코와 달콤한 작은 입을 가지고 있으며 눈처럼 하얀 예쁜 아랫니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 여인의 아름다움은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에 비견할 바가 못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체형이 빼어나지도 않지만 내 생각에는 극동민족의 여성들 가운데에서 보기 드문 세련된 미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매우 흔히 들어온 일본 여성은 더 예술적으로 차려입지만 조선의 비너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밝은 살빛과 위의 열거한 특성들을 모두 고려해볼 때 조선의 여성은 나에게 유럽 여성의 아름다움의 표준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랜도어는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종의 표본이 이 조그만 반도에 정착한 것처럼 보인다고까지 말하며 한국인은 잘생겼다고 못 박아 말하는데요.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도 실제로 그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인상이 고매하고 차분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꽤 많이 보았는데 만일 그들이 유럽풍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유럽인으로 착각했을지 모른다. 잘생기고 준수한 용모와 장밋빛의 피부를 가진 많은 어린이들은 유럽의 어린이들과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나 조선의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빈번하게 접한 후에야 나는 조선 사람들을 유럽인의 후예로 여겼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한동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조선시대의 기생들이나 이후 왕자의 사진을 보면 이들의 감탄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미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당시 유럽인의 기준에서 평가한 것이기에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게다가 세비지 랜도어는 조선시대의 복식, 즉 한복이 처음에는 무척 이상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깨달았다며 찬사를 보냈답니다. 랜도어야말로 최초의 한류 팬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는 조선을 방문한 이들 가운데 미의식이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풍속과 관습을 관찰하기 위해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던 랜도어의 책에는 거리에 앉아 사람들을 그릴 때 조선인들이 보인 반응을 묘사한 대목도 있는데요. 무척 흥미롭습니다. 몇 달 동안 내가 날마다 거리에서 스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나를 잘 알게 되었다. 그들 자신은 예술적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예술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며 인기를 누릴 때도 있었다. 나는 어느 날 평소대로 서울의 동대문 밖에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림이 점점 실물에 가까워지자 구경꾼들은 경탄을 감추지 못하고 나의 분놀림 하나하나에 주목하며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조선 사람들은 드로잉과 묘화를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나는 구경꾼들이 보여준 관심에 대단히 만족했다. 왜냐면 나는 나의 작품을 보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교과서에서 봤던 조선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서양인들을 무서워하고 피했다고 말하는 기록들과 다르게 랜도어가 묘사한 조선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호감을 표현할 줄 알며 예술을 이해하는 속도가 빠른 영민한 민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생활하다 우연히 조선에 온 후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 외국인도 있습니다.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입니다. 그녀는 당시 유럽 예술계에서 인기이던 동양적 색채와 일본 판화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서 5년이나 거주하다 우연히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키스가 한국에 온 것은 1919년 3월 28일,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본 키스는 깊이 감동했다며 훗날 가정 내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하대를 당하지만 3.1 만세운동 때는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잘 싸웠다. 한국의 여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강인한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공주, 고관 대작들, 학자, 양반대 규수를 비롯해 농사꾼과 어린아이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림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멋쟁이들입니다. 100년 전 수많은 외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놀라고 매료된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